현재 글로벌 경제랑 또 한국 경제의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이 투자자로서 뭘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도 있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풀어야 할 게 꽤 많아 보이네요. 이번 분석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좀 날카로운 통찰력, 이걸 딱 뽑아드리는 거죠. 네, 넘쳐나는 경제 뉴스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딱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처럼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세계 경제의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보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이 줄줄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요. 특히 국가가 무역 갈등이나 자국 우선주의 같은 보호 무역 흐름,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수출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점이에요. 이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전히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쉽게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아직은 좀 견조하다, 이런 판단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반면에 유럽 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서 오히려 통화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푸는 방향으로 좀 선회할 가능성, 이게 제기되고 있고요. 신흥국들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는데 동시에 미국 같은 선진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니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 경제는 각국의 정책 결정 하나하나, 지정학적 이슈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 한국 상황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죠. 자료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이전보다 좀 낮춰잡고 있네요.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수요 둔화난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외부 요인들이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이런 분석이겠죠? 네, 맞아요. 특히 미국과 중국, 이 G2 경제의 향방이 우리 기업 실적과 거의 직결된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데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쌓여 있다는 지적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 요인들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선 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수준, 이게 여전히 상당히 높다는 점이 여러 보고서에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 총량이 많다, 이걸 넘어서요,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심하면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부담이 크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몇몇 자료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위험 요인이 바로 그 건설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입니다. 금리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일부 건설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게 자칫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가계부채도 부담인데 PF 리스크까지 새롭게 부각된다니 이것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악화되면 금융 시스템에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단기적인 금융 리스크 외에도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낮은 출산율,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들은 명확히 지적합니다. 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친환경 에너지, 첨단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이 자료들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단기적인 위험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좀 특이했죠. 자료를 보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 업무 정지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면서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 가격의 급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금값이 단기적으로 꽤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건요. 그렇게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도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도 공존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자료는 이거 거품 아니냐는 경고를 보내는 반면에 다른 자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게 바로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특정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소위 버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크지만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 미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당겨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아, 네. 그쵸.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위험,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라던가 공급망 불안정 같은 요인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료들은 분석합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요.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아까 언급된 금 같은 원자재나 혹은 채권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 이게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위험 회피를 넘어서서 글로벌 자본의 큰 흐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제적으로 다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네요.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국내 문제, 시장 심리까지.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당신은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자료들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처럼 경제 전망도 불확실하고 시장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공격적인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위험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만약 투자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손절매 기준, 이걸 미리 설정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산 다각화의 중요성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특정 국가, 예를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만 투자 자원을 몰빵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혹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국 주식으로 분산하고요. 자산 종류 측면에서도 주식 외에 다양한 자산을 묶어놓은 상장지수 펀드, ETF,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채권 등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는 것,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분산 투자가 핵심이군요. 네. 물론 인공지능 AI 혁명,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클린에너지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같은 분야, 이런 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바꿀 메가 트렌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 분야는 여전히 매력적인 장기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자료들은 인정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오르면서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나 비중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진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의미겠죠. 리스크 관리와 자산 다각화,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꾸준히 살펴봐야 할 변수들도 있겠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들은 특히 두 가지 변수, 바로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선 환율의 경우 한국처럼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나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곧바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양면성이 있죠. 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대출금리,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통 위험자산의 매력은 좀 떨어지고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따라서 미국 연준, 페드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나 외환시장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민첩하게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경제 환경은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 대응은 엇갈리고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더해져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복잡한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구조적 특성상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데다 높은 가계부채와 건설 PF 리스크 같은 단기적인 부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고요. 핵심적인 자세는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둘째, 특정 자산이나 지역에 쏠리지 않는 자산 다각화. 그리고 셋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빠른 적응력입니다. 자료들의 마지막 메시지처럼요, 경제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하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또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속에서도 분명 당신만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앞으로 당신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늘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아주 느리지만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는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이나 AI 같은 혁신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과연 어떤 무게로 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